산업기술연구회는 1999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현 산업자원부에 있다가 이제 박근혜 정부에 들어오면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겼습니다. 1년 14개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잘 알려진 애틀이라든지 생산기술연구원 등이 있고, 1년 화학연구원도 1년 예산은 2조 2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연구의 질적인 정도는 세계적으로 보면 중상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우리가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기술을 전수하고, 애트리의 경우는 세계적으로 기술을 팔고 있고, 거기에서 작년에 벌어들인 로열티가 6,900만 달러로, 이 금액은 아마 세계 MIT를 비롯해서 세계 유수의 연구기관 중에서 최상위급에 속한다고 자랑스럽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평가는 산업기술연구회 본부, 제가 이제 이사장으로 있는 본부에서 하는 일은 14개 연구소에서 한 경영평가를 매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연구에 관한 평가는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몇 %씩 많이 주어지기도 하고 적게 주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들도 노벨 과학상을 염원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한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에 사람들이 염원하는 것 같아요. 이게 노벨 과학상이 정말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실제 이제 대답은 예스고요. 사실 이게 저는 공학자 입장에서 옛날에는 물건만 잘 만들어서 팔면 됐지 무슨 그렇게 기초연구가 필요하냐, 평소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기업체 사장하고 점심 식사를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독일 회사의 한국 지점장, 자회사 지점장을 하면서 이제 이 계약 관계가 있나 봐요. 근데 독일에서 이걸 어떻게 보느냐 하면, 한국은 노벨상이 하나 없으면 이 급수가 많이 떨어지는 나라로 인정을 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로열티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물리고 하는 그런 리스크 관리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차이가 나타나는, 정말 이게 노벨상이 있는 나라하고 없는 나라하고 같은 경제적으로도 같이 취급을 못 받는다. 그런 걸 느꼈고, 이제 어저께 저녁에 막스 플랑크 총재 피터 그루스가 와서 하는 게, 모든 여기에 통계나 이런 걸 보면 그 나라의 소위 특허에 인용되는 논문이 전 세계에서 나는 상위 1% 논문이 제일 중요하답니다. 그러니까 논문이 많아봐야 그렇게 크게 없고, 그리고 거기 이제 결국은 인용이 됨으로 해가지고 특허하고 인용이 되니까 직접 이제 관련도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보스턴 지역이나 이런 데 창업이 전부 그러한 상위 1%에 해당하는 기술들이 기반이 돼가지고 창업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일자리도 많이 창출해주고 있고, 벤처도 많이 만들고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기초 연구가 제일 먼저고, 그게 없으면 그 나라가 경제 발전이 안 될 정도로 중요하고, 확실하게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미국에서 수행했던 휴먼 지놈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총 38억 달러가 투자가 되었고, 그것을 갖다가 1달러로 환산을 하면 1달러 투자에 140달러의 투자 효과가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휴먼 지놈이라는 게 이제 인체의 DNA 염기 서열을 밝혔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사실 거기에 대한 사업이라는 게 이런 게 없었는데, 그걸 이제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 가지 산업들이 많이 생기나요. 예를 들면은 지금 안젤리나 졸린가 예를 들면 그 배우는 자기 유전자 염기 서열을 보고 자기가 유방암에 걸릴 것을 예측을 해가지고 수술로 미리 제거를 해버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원 그게 이제 결합을 해서 스템 줄기세포 같은 것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저는 굉장히 많이 엄청난, 물론 다른 것들은 그렇게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거는 앞으로 효과가 계속 늘어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독일에 이제 연구단체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연구단체가 막스 플랑크, 물론 이제 전통적인 대학도 있지만은 막스 플랑크 인스티튜트라 해가지고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뭐 쉽게 얘기하면 물리, 화학, 수학, 그리고 이제 인적 분야 학문들을 하는 그런 게 한 60몇 개 정도, 80개인가? 소규모 연구소로 나눠져 독일 전역에 쫙 퍼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라운호퍼라는 거, 둘 다 과학자입니다. 막스 플랑크는 물리학자고. 플랑크는 워낙 유명한. 프라운호퍼도 물리학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이제 광학을, 프라운호퍼 아마 그 물리책에서 나오는 라인인가 뭐 이런 거 보셨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기초과학을 했지만 또 이렇게 비즈니스하고 이런 데도 관심이 많아서 그 사람 이름으로 한데 그게 우리 산업기술연구회하고 비슷합니다. 산업기술연구회처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전국에 그 독일 전역에 그것도 한 60개에서 80개, 큰 것만 60개고 그 분수까지 합하면 약 80개 정도의 그게 있습니다. 창조경제, 소위 이제 모방경제, 무슨 영어로는 이제 뭐 fast follower라고 빠른 추종자에서 first mover라고 이제 뭐 창조적 선도자나 창의적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요번에 박근혜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이제 그렇게 시도를 하는데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이때까지는 그냥 외국에서 미리 개발된 기술을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조금 그 변형시켜 가지고 산업화 쪽에 많이 임했는데 그거는 사실은 그 할 수 있는 것도 국내에서 제한적으로밖에 기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떠나서 세계적으로 하려면 대표적으로 그걸 제일 잘하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네. 그런 식으로 하려면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기초 연구가 필요한 거죠.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출발을 잘못했어요. 사실 기초과학이라든지 원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출발을 교육 제도가 잘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교육은 이제 미국식 교육이 있어요. 미국식은 이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학과제가 바로 미국식 교육입니다. 교수 한 사람이 조교수가 있고 부교수, 교수. 근데 이제 미국 제도는 주로 이제 부교수에서 그 학교에 와서 한 6년 내지 6년 정도 있으면 심사를 받아요. 이 사람이 계속 학교에 소위 테뉴제라고 그러죠. 그걸 해가지고 이제 그걸 테뉴를 못 받은 사람은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야 다른 대학으로 가. 그거는 뭐 그렇게 다른 대학 찾는데 이제 별로 힘들지 않고 그런 제도로 운영을 해서 이제 소위 이름이 난 대학들은 그 굉장히 우수한 사람들만 교수만 해가지고 이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나 독일이 더 원천이지 이 사람들은 그 인스티튜트 독일은 이제 인스티튜트 연구소 비슷한 대학의 연구소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겨 있고 단지 학생들을 데리고 강의하고 연구소는 강의를 안 하지만 대학은 강의를 하고 그런 건데 이쪽에 이제 그 강자제의 그 책임 교수라 소위 독일은 우리는 조교수도 교수라는 이름을 붙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프로페서, 닥터 이걸 붙여주면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이 소위 연구소의 책임자가 됩니다. 그 사람은 그냥 젊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자기의 학문적 업적을 인정을 받은 사람이 됩니다. 왜 그런 제도를 쓰느냐고 물어봤더니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그 사람이 책임을 해가지고 뭐 이제 연구원이나 학생을 한 30-40명 데리고 이제 운전을 크게는 뭐 한 100명까지 데리고 그 연구소를 자기 은퇴할 때까지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이나 독일이나 보면은 기본적으로 학문적으로 어느 정도 검증을 받은 사람들이 여기에 그 책임자가 돼가지고 연구를 지도를 하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 제도로 했으면 사실은 중간에 테뉴어제라 해가지고 이걸 해가지고 사람을 내보내고 했는데 그게 안 되고 여기 있는 전부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한번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긴 거죠. 미국식 제도를 따르려면 미국식 제도를 철저하게 따라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독일식 제도는 물론 아니고, 독일식 제도는 그 강좌를 가진 교수한테 연구비가 주어져 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연구자들을 데리고 뭐 굉장히 그 사람이 한 30년 근무를 해요. 30년 근무를 하면 또 그 다음 사람이 들어와서 똑같은 연구를 또 쌓을 수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뭐 자기 혼자서 연구하거든요. 대학교 가면은. 자기 연구비 있으면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 은퇴하고 나면 그냥 그거 끝나버리고 또 새 사람 들어서 새고 하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는 쌓이는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바꾸니까. 근데 그걸 이때까지 우리가 별로 주의를 안 기울였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제대로 하려면은 그 강자제라든지 일본도 좀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도 비슷하게 강자제를 해가지고 그 그룹이 조금 작은 그룹이지만은 그런 그룹 형태로 돼가지고 그룹을 운영하는 돈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본 연구비가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머리에 있는 걸 가지고 계속 그 새로운 걸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정부에서 이 분야에 연구비 나왔으니까 전부 지원하시오 하면 또 그 뭐 연구비 따라가서 딱 하고 그 다음에 그 연구비 끝나면 또 감두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참 문제인데 그게 뭐 이렇게 하루아침에 고쳐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산업기술연구원 이때까지는 그 외국에서 이미 된 기초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들이 응용연구를 했는데 비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원천적인 기술을 우리가 확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허. 그래서 향후로는 우리 자체가 그 창조적인 연구를 해서 그걸 기반으로 특허 출원을 하고 그걸 또 기반으로 응용 연구를 해서 우리의 제품 연구 기술을 세계에 팔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최근에 그 경제 성장이 거의 이제 멈추고 있는 건 이제 그 이때까지 우리가 해오던 모방 경제로서는 한계가 왔다고 보고요. 이걸 이제 뛰어넘으려면은 창조 경제로 들어가야 됩니다. 창조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창조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키우느냐 하는 게 이제 완전히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걸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연구 체제도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사람들 생각도 바꿔야 되고 정부에서 연구비 주는 방법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바꿔야 될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쉽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경제 성장도 뭐 계속 그대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깨닫고 지금부터 많은 것들을 하나씩 바꿔야 나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